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12월 3일 날 계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번 7일 날이었습니까, 시도했다가 이제 그 정족 국회의장은 정족수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그건 투표 결과가 이제 200표가 넘지 않았던 거라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학 교수인데요. 12월 13일 날 23시,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 오후 4시에 2차 탄핵 국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는데 그 전날 저녁이었어요. 많은 고민을 하셨던가 봐요. 이분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제 기한이 탄핵이 됐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글을 한번 다시 읽어봤던 것은 이인호 교수가 어떤 의견을 내놨다고는 잠깐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분의 이제 전 내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기고에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어요. 그 탄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탄핵 소추가 되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요. 미국은 아마 탄핵 소추가 돼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검사 역할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을 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이제 결론을 짓기 전에라도 되면은 우리나라는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커다란 충격파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신문에 아침부터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계엄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대통령의 권한 정지 자체만으로도 국가의 이기사항이 된다. 대신도는 추락하고. 그러니까 그 방송에 보니까 어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좀 줄고, 이제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하는 장사하는 그런 것도 보니까 명동에도 좀 한산하고 이제 그런 걸 그 방송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대신도가 추락하고 국민 경제는 위험에 처하며 국론은 극도로 분열됩니다. 헌법 이론적으로는 주권자가 국민이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에게 양분해서 나누어진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가 부정해 버리는 게 탄핵 소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의장과 야당은 이 엄중한 헌법 절차가 갖는 의미와 충격을 이해하시고 최소 20일 아니 10일이라도 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적 행위도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국회 본질을 회복해 주시길 1인의 시민으로서 서면 청원을 드립니다. 라고 이제 이인호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사안을 갖다 이인호 교수가 써놓은 사안을 갖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에 앞서 조사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 12월 3일 밤 10시 29분을 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 의결한 것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2분이었습니다. 2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로부터 국회의장의 통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고한 것은 4일 오전 5시 40분이었습니다. 선포하고 해제까지 7시간 11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일 당일, 그러니까 선포하고 해제까지 한 12월 4일 당일날 야당은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사한 증거 자료가 없었기에, 탄핵 소추안을 이제 올리는데 그 증거 자료가 없었기에 마지막에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 기사 7건을 첨부했습니다. 이현
이 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권자인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중대한 헌법 절차에서 이현 위법성에 관한 증거도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가부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이 조항의 의회주의 원리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조항입니다. 아무튼 국회는 조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3일이 지난 7일 본회의 정기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고 재재견 여기에서 이제 가부 투표를 했는데 195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이 개봉하여 가부를 계산하지 않는 채 그때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안건 투표 불성립으로 이제 국회는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이제 이분이 볼 때는 이인호 교수가 볼 때는 안건 부결이라고 판단했죠. 그 다음에 1차 탄핵 소추안은 12월 10일 회기가 만료되는 정기에서 무산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기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다시 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이제 이분은 14일이거든요. 13일 저녁에 썼거든요. 14일 날 2차 탄핵을 해갖고 탄핵이 됐죠. 그런데 이제 2차 탄핵 소추안도 대통령의 12일자 대국민 담화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지금 저도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방송을 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정리되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1차 동일한 내용으로 이현 이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료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참고 자료로 언론 기사 63건을 첨부했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주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는 상원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1년간 사실조사와 다시 하한의 법사위원회에서 의한 6개월에 걸친 소추 사유 확인 및 인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74년 72년 6월인데 그건 74년 8월 9일 날 이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보니까 대통령한테 탄핵 소추가 돼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이 되면은 소추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처럼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하는 걸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인호 교수는 아까 제가 들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이래서 조사위원회, 조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좀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좀 차근차근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이제 그 이인호 교수가 염려한 것처럼 진짜 굉장히 이제 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관광객도 오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거기 그 사람들 맞이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물론 국내에서 이제 우리 대기업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이인호 교수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 갖다 덜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잠잠하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국방이라든가 치안 쪽으로도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자리 갖고 있는 자리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좀 잠잠하게 생각하고 좀 조용하게, 그다음에 이제 방송들도 보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진짜로 정말로 저 사람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의 그 뭐 정리가 안 된 의견을 가지고 그냥, 그리고 너무 많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보면 국민들 나름대로 자기들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조용하게. 그런데 그냥 이상하게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이 꼭 금방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들 하니까 일종의 선동이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국가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그래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좀 제대로 이제 마음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양을 보였어요. 몇 개월 동안 7월 달입니까? 8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제 커플도 늘어가고, 그 다음에 출산도 늘어가. 이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이건 지금 우리 세대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중한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조용하게 좀 잠잠하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막 그렇게 주장하죠.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차근차근 지금 탄핵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의 스스로 변론하겠다. 그러면서 전부 다 청문회를 갖다 공개, 그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차분히 보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금 국방이라든가 치안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그 사람들을 뭐 제자리로 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은 다음 사람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빨리 자리를 잡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법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은 이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원 헌법학 교수입니다. 이인호 교수님들의 말씀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제 새벽에 제가 잠깐 뭘 들어보니까 뭐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신가 모르겠네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내가 하는 모습이 하늘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인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이라고 했지만 실은 우리가 87년대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해서 결정한 안전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국가에서 가장 크게 지켜나갈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둥은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결정들을 하시기 바랐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일단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이정자들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그 다음에 국방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해 가지고 나라를 좀 조용하게 잠잠하게, 그래야만이 지금 우려하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지러운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